네,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 또 신인규 기자,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여기 자리에 모시고 오늘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기자 어젯밤 축구 보셨나요? 저는 사실 제대로 못 봤는데 아침에 그 스코어가 굉장히 잘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6대 0이었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 축구는 골 결정력 부족, 고질적인 수비 불안, 공격과 수비를 못한다는 거였죠. 축구 못한다는 얘기였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이제 상전벽해에서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확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어제 밤새서 준비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밤새서 준비한다고 축구 제대로 못 봤는데 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 가운데 하나죠. 미국의 증시가요, 이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국채 수익률 많이 올랐는데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보합권에서 좀 올라서 마감을 하기도 했고요. 이게 미국의 경기를 떠받치는 기업의 이 실적들이 생각보다 좀 잘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지탱이 됐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오늘은 미국의 이 3분기 기업 실적 초반 상황과 전망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국채 수익률 보면 이제 2년물 같은 경우에도 5.19%였나요? 뭐 많이 뛰었고 10년물 또 이제 4.8% 넘어섰고 특히 이제 장기물, 초장기물인 30년물 5% 가까이 이렇게 이제 육박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요게 소매 판매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는데 요거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국채 수익률이 이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얼마나 올랐느냐가 중요한데 하루에 12bp, 13bp 오른 거 많이 오른 거거든요. 소매 판매가 말씀대로 많이 좋았습니다. 원래 시장에 9월 소매 판매 예상 시나리오가 전월 대비 0.3% 증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전월 대비 0.7% 상승입니다. 예상을 많이 뛰어넘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경기가 좋으려면 사람들이 돈 써야 되는 거 맞는데 써도 너무 쓴 거 아니냐는 거죠. 여기에 지난달에 소매 판매 데이터 역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동안의 시장이 알던 숫자는 8월 데이터 0.6% 증가였는데 이것도 0.8%로 높아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전달 대비 숫자가 이제 0.7이었고 전달의 숫자 역시 수정해 보니까 상향 조정이 됐다. 이게 전달 대비 0.7인데 전달 숫자 자체가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는 더 그래서 크게 지금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요 소매 판매를 자세하게 뜯어보면 미국 소비자들 어느 쪽에 돈을 더 많이 썼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 있습니까? 잘 짚어주셨는데 이 세부 데이터를 봐야 이 매크로 중에서도 이 투자 방향 좀 짚을 수 있잖아요. 세부 내용 보면은 미국 사람들 돈 쓰기는 쓰는데요. 비싼 거 안 사고요. 싼 거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판매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이 기타 소매 판매입니다. 기타 소매라는 거는 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 분류되지 않는 잡화라든가요. 중고 아울렛 매장 이런 데 포함이 됩니다. 이게 전월 대비 3%나 증가했고요. 다음으로 높은 게 온라인 구매였습니다. 온라인 구매는 보통 매장의 물건보다 싸니까 사는 거죠. 미국은 특히 주마다 세금이 다르기도 해서 앵커께서 잘 아시기도 하겠지만 뉴욕 매장에서 물건 직접 보고 실제로 물건 구매할 때는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옆주 뭐 뉴저지 이렇게 주소 옮겨서 사기도 하는데 맞아요.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뉴욕주의 그 우드버리라는 프리미엄 아울렛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출장 가면은 뭐 이렇게 들르시기도 하실 텐데 거기서 구매를 한 다음에 뉴저지로 주소를 이렇게 이제 배송을 주소지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판매세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주마다 세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맞습니다. 판매세 자체도 뉴욕주가 뉴저지보다는 비싸고 그러니까 주마다의 세금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소비 형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뉴욕 가실 분들은 이런 꿀팁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미국의 소매 판매 세무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꼭 안 사도 되는 소비재라고 해서 임의 소비재, 재량 소비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류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이번에 데이터 살펴보면 의류와 가전 판매가 각각 0.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급품을 파는 백화점 판매 지난달과 같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0.0% 증가로 확인이 됐고요. 팁 때문에 요새 불만이 많죠. 이 외식 부문의 판매는 그래도 한 달 전보다는 0.9% 늘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소매 판매가 이제 선방을 하면서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죠. 이게 급등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젯밤에도 이제 보니까
나름대로 증시는 선방을 했단 말이죠. 다우지수는 오히려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투자 심리가 사실 채권 시장에서 봤을 때 증시의 투자 심리 놀라울 정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에 잠깐 얘기 나누기도 했는데 뉴욕생명 자산운용, 이제 저희가 한번 소개를 직접 드릴 텐데 뉴욕생명 자산운용의 CIO죠. 최고 투자 책임자 윤재성 CIO가 어메이징 바이 더 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 증시가 상당히 견조하다. 이 데이터 나스닥 조금 내려갔지만 이 정도는 굉장히 견조한 수준이다. 이런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런 분석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간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4대 상업은행 중에 하나죠. 이곳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나왔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나오면서 4곳의 상업은행 모두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분기 영업수익이 250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9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매출 251억 달러 정도였고 주당 순이익 0.83달러였으니까 이 전부 다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다 잘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이 분기 회계 연도상 보통 금융주가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고 그 다음 주에 기술주, 그 다음 주에 에너지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섹터별 실적이 차례로 나오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혹은 시작이 반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실적들을 대형 은행주들이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저금리 시대는 저물었고 이제 고금리 시대가 왔다. 이러면서 이제 은행들 실적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들의 주 수익원이 예대 마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금으로 이제 낮게 조달을 한 다음에 비교적 낮게 조달한 다음에 이제 높은 대출 금리를 내줌으로써 그 중간에 있는 이제 프리미엄을 먹는 구조죠. 맞습니다. 그런 어떤 영업 방식, 이런 게 은행주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크게 기여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땅 짚고 헤엄치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은 요인도 이자 수입이 늘어난 게 크고 이거는 말씀대로 고금리가 은행을 도와줬다 이렇게 봐야겠죠. JP모간을 이끄는 제이미 다이먼이 은행 이자 수익 지금 과잉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그래도 두 가지 부분을 좀 살펴보면 오늘 실적이 미국의 투자 심리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미국 2위의 상업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신용 충당금을 쌓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겁니다. 네, 좀 은행주를 볼 때 사실 특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이제 대선 충당금이 되는데 어려울 때에 대비해서 미리 쌓아놓고 좋아지면 그거를 바로 이제 환급받죠. 그게 이제 그렇죠. 순이익에 반영이 됩니다만 충당금은 이번에 얼마나 쌓았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3분기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충당금이 한 3억 3,600만 달러 정도 늘어났습니다. 1년 전인 2022년 3분기에는 충당금이 3억 7,800달러 정도 늘렸으니까 7,800만 달러 정도 늘렸으니까 충당금을 쌓는 속도가 전년 대비 줄어들고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입니다. 이 브라이언 모이니아는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미국 경제 여전히 건강하지만 조금씩 둔화가 관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인력과 기술 투자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올해 초 1분기 실적 발표 때보다는 조금 낙관적인 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늘 주가는 조금 올랐나요? 제가 아까 오르는 건 좀 봤었는데, 좀 올랐습니다. JP모건은 좀 떨어졌더라고요. 어쨌든 그 은행주들 실적이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다른 리스크 요인이 있으면 그런 점검을 같이 좀 해주시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갖고 있는 그 걱정 중에 미실현 손익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은행이 만기 보유 자산 같은 거 갖고 있는데 국채 이런 거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채 채권 수익률 급등하게 된다는 거는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 수익률 급등이라는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재무제표에 미실현 손익에 손실이 좀 늘어나는 영향 이렇게 끼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보유 채권 가치가 낮아진 거니까요. 그래도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이런 미실현 손익이라는 것은 실제로 예금이 빠져나가서 채권을 손실 보고 팔아야 될 때 그때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장부상 미실현 손실로 잡히더라도 이게 만기될 때까지 채권 갖고 있으면 손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뱅크런 발생할 텐데 그렇지는 않죠. 네, 이제 은행주가 이제 실적을 이제 대형 은행들은 다 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 기업 실적 지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 가운데 매출이 10억 달러 넘어가는 곳이 10군데였습니다. ADR 빼면 10군데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9곳의 매출이 시장의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곳 딱 하나 있었는데 미국의 트럭 화물 배송업체 제이비언트라는 곳이었고요. 오늘 실적 발표 기업 가운데 총 가장 높은 데가 미국의 대표 제약사죠. 존슨앤존슨이었는데 이 제약과 의료기기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다면서 가이던스라고 하죠. 앞으로의 실적 전망 자체를 높여잡았습니다. 사실 이 화이자라든지 다른 제약사 코로나 백신 수요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제약사 분위기 좋지 않았는데 J&J는 굉장히 괜찮은 실적과 전망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S&P 500 기업 합산 주당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0.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전망 그대로 이어지면은 미국 기업들이 2022년 3분기 이후로 처음으로 실적 감소에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 수고해 주셨고요. 오늘 밤에는 테슬라 실적도 나옵니다.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